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앞서 2부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민주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혜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일단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요.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 특검의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사법 체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하기 위해서 금기시하는 별건 수사나 피해 사실 공표 같은 걸 합법화하는 그런 독소 조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헌법 체계나 사법 체계 또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어쨌든 국민들이 독소 조항에까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특검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그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네. 대통령이 아예 특검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려면은 이런 독소조항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오해가 좀 불식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 표명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이른바 독소 조항의 어떤 시시비비는 뭐 인터뷰에서는 가리질 않겠고요. 그건 여야가 어떤 뭐 충분히 설전이 오간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그 몇 개의 조항만 손봐서 수정안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거는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당도 당이나 대통령실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박성준 원내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혹시 좀 그 수정안을 도출해서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없느냐 했더니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하던다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졸속으로 법안 처리해온 과정들을 보면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도 뚝딱 그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하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봐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리하자고 하면은 처리 못할 건 없다 수정안을.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수정안을 도출하자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전체적으로 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전망하시는 겁니까? 당 전체 의사를 제가 뭐 대표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그러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래요. 근데 아예간 뭐 조금 전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원안 재표결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그걸 바꿀 의사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의원님 우리 뭐 절차의 문제나 우리 당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원안 재표결에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반대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결국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주장하는데 이 목소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뭐 막말이고 궤변 수준으로 막 말씀을 하시는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뭐 민주당 요즘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뭐 막말 대잔치도 아니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만 민주당 하는 이야기 듣고 있으면 마치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께서 헌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헌법에 있는 권한을 하지 않는 것이 뭐 혹시 위헌임일지는 몰라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권한을 행사하는 걸 위헌이라고 말하는 거는 도대체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싶어요. 근데 아마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규칙에는 명문화된 어떤 규칙도 있지만 일종의 어떤 그 관례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냐. 거기서 그 관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권력 행사를 절제하는 이건 어떤 기본인데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특검법을 본인이 거부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 판단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동의를 못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민주당부터가 자가당착이죠. 자기들이 고발한 사건 아닙니까? 자기들이 고발하는 사건을 수사할 수사 책임자를 자기들이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부터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고
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 같으면 대통령께서 내용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민주당 스스로가 자기들이 고발한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고 딱 이제 못 박아놓고서 그 특검을 추진하면서 그 특검을 자기들이 임명하겠다는 그런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절차도 문제 있고 내용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원안 재표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일단 좀 먼저 하나 사실 확인할게.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성병 특검법 반대 당론을 아직 채택을 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혹시 그 원내 지도부 인사는 뭐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혹시 그 예정이 돼 있습니까? 그게? 따로 제가 통보를 받은 건 없는데, 뭐, 일정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정확하게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이 생각을 한 명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일부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김웅 의원, 또 유해동 의원도 원안 찬성 의사를 밝히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그 정도는 없지 않나 싶고요. 이게 원안 재표결이 가능하려면은 우리 당에서 한 17, 8명이 찬성을 돌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이제 의총을 거쳐서 당론을 만들어서 강제하는 것까지는 저는 조금 그럴 필요까지 있는가. 내부 분위기도 뭐 그럴 정도는 아니고, 재표결을 걱정해야 될 정도는 아니거니와,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여야 할 것 없이 이거는 비민주적인 제도라고 계속 폐지 주장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당하고 관계에서는 다른 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우리 당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억압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우리 당 안에서는, 이때 우리 당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포함되는 건데, 자기 당 안에서는 다수 의견을 가지고 소수 의견을 입틀막 하고, 그대로 안 따르면은 징계하고 벌 주겠다고 말하는 건, 그건 자기 모순이잖아요. 내로남불이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진행하던 단일 대우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지금 당론 채택 절차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의총을 열어서 그런 절차를 받겠다는 뜻일 수는 있지만 아직 그 절차가 이루어진 건 아닌데 저는 충분히 우리 당 안에서 그런 문제 있는 당론 절차, 당론이라는 걸 수단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원안 재표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급적 당론은 폐지하든지 아니면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원내대표단이 의총에서 당론을 채택한다고 가정을 하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3명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여기다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여야 할 것 없이 당 내부에서 당론에 위배됐을 때는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당 내에 이게 원안 재표결을 반대하는 게 다수 의사라면은 그 반대하는 소수 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민주적이지. 그거를 강제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벌 주고 하는 거는 민주적이지 않다는 게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주장되어 왔던 거죠. 의원님의 이제 그 의견을 정리하면 당론으로 강제까지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다 하더라도 별로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 입장을 보일 법한 의원들 7, 8명에게 만남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어제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뭐 선의로 본다면은 자기 자치 분석이고 악의로 본다면 당내 분열 노리는 거고. 그리고 설령 그렇게 그 정도 숫자가 이 찬성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제 의견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하여간 17명은 못 채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사실 17명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를 떠나서 이탈표가 몇 표가 더 나온다면 그것이 갖는 어떤 정책 내상은 국민의힘이 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통령실에서 진상규명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필요하다면은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도 열려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일단은 원하는 거부권 행사하지만은 여야가 합의해서 독소조항 제거해가지고 다시 수정안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 경찰하고
공수처에게 수사 그 기회를 주지만 그건 뭐 국회가 결정할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한을 제한해서 네. 보름이나 한 달 안에 그 사건 종결하게 하고 그 뒤에 특검이 바로 수사 들어가게 하고 네. 뭐 이런 조치들이 있었다면은 당 내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저 정도 성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굳이 문제 있는 독소장 포함된 원안을 의결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견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았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의원님 모신 예. 김에 몇 가지 현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예. 예를 들어서 그 해외 직구 정책을 둘러싸고 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 뭐 더 나아가서 유승민 전 의원 등등이 좀 설전 벌여왔잖아요. 예.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 현상은? 당내에서 뭐 이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파적인 입장에서 싸우거나 정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국민 생활,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이런 사안을 두고 정책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오랜만에 보는 이 장면이고 굉장히 좀 좋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정책적인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참 과학적인 그런 합리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약간 감정적인 표현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그건 서로가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럼 정책 논쟁의 그 취지를 이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정책적으로 다퉈야 된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제도에 있어서는 한동훈 위원장 또 유승민 의원 생각이 좀 더 공감이 가고, 오세훈 시장의 생각도 뭐 100% 공감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러면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계속 맹폭을 하면서 예.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정말 대통령 만나고 나서 계속 저러고 계신데, 네. 대통령 의중을 읽고 무슨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 표현대로 표현만 가지고 해석을 하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게 싫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싫으면 자기가 나와서 같이 경쟁해가지고 이기면 되잖아요. 우리 당의 단체장이 당대표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계속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거는 네. 이 당의 원내대표, 당대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원로라면 원로랄 수 있는 분인데 네. 굉장히 좀 보기 안 좋다. 졸렬하고 네. 그런 알겠습니다. 양산없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네. 지금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만난 다음에를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상당히 비판적이다 이 판단을 깔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난번에 그 선거 과정에서 유난 갈등이라고 해서 당내에서 와장창 깨진 소리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 그 뒤에 이 대통령께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비대위원장과 먼저 만나지 않고 저 대구시장을 불러서 저녁을 식사하시고, 식사 이후에 홍 시장이 저런 발언을 계속하고, 뒤늦게 또 이제 그 비대위원장하고 식사하자고 하니까 비대위원장이 거절하고 이 과정을 보면은, 그때의 그 감정적인 앙금이나 대립이 아직 해소가 안 됐다고 느껴집니다. 그럼 의원님이 진단하신 윤한 두 사람은 갈라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걸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과거에 그렇게 아끼고 존경하던 선후배 관계로 복원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우리 정부의 남은 3년 임기 성공을 위해서나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나 빨리 이 두 분 간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과거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나와서 당대표 되면 친윤 탈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썰이 지금 돌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 이번 참패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게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을 가까스로 좀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친윤이라는 건 대통령 보위하겠다는 호위무사 그룹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 손으로 개헌 저지선 무너뜨리고 탄핵 저지선 무너뜨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호시탐탐 이 탄핵을 노리고 있는 이 민주당한테 탄핵의 문을 열어주는 건데, 그 바보 같은 짓이죠. 죽는 길인데 정권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한다면은 거국 내각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탈당하고 뭐 여야 1, 2당, 2당 다 합해가지고 내각을 구성한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러려면은 용산 대통령실이 훨씬 더 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기대하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